반갑습니다. 사인스석 디자이너 다수라고 합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컨텐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진행할 컨텐츠를 한번 먼저 보고 시작을 해볼까요? 자, 가족님이 말씀을 하시길 별거 기간이 길어지면 이혼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진실일까요? 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별거 기간이 한 5, 6개월 정도로 꽤나 이제 길어져 있는 상태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거 기간이 자꾸 이렇게 길어지니까 그로 인해서 불안감들이 자라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인터넷이나 아니면 뭐 다른 글들을 뭐 검색을 해보면 거기에도 별거 기간이 길어지면 이혼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말들도 끊임없이 찾아오셨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명제,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명제, 뭐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이런 명제들이 사회에는 이렇게 다양하게 깔려있기 때문에, 사회적 보편적인 식으로서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이 생기실 수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별거 자체가 과연 이혼을 불러오는 그런 보증수표와 같은 존재일까라는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가족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마음의 불안정이 커졌던 거예요. 해당 명제들 때문에. 그렇게 불안정이 커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조급함이나 불안감에 이끌려가지고 상대에게 좀 부정적인 모습들을 어필을 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상대도 그 부정적인 출력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감정이 멀어질 것이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해서 별거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과연 이혼 확률이 높아지냐에 대해서는 좀 명제를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이 별거 상황에 놓여 있으신 분들이 그나마 조금이나마 확률을 더 높이는데 필요한 마음 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될 거니까요.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실제로 지난 시간 동안, 꽤 오랜 시간 동안 수천 케이스를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요, 한 30%에서 40% 정도 되는 케이스가 별거 케이스거든요. 뭐 저한테 찾아오신 다음에 별거를 진행하는 케이스도 있고, 남편이 별거를 요구를 해서 저한테 찾아오신 케이스도 있고, 아예 별거 중에 찾아오신 케이스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 30, 40%의 케이스들의 평균 별거 기간을 보면요, 짧게는 한 2, 3개월 정도 별거를 한 다음에 재결합을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모여있는 편차 같은 경우에는 한 5개월에서 한 8개월, 9개월 정도 사이에 가장 많은 분들이 모여 계세요. 모여 계신다는 것은 그 기간 안에 성공하신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오래된 케이스는 2년, 3년 동안 별거를 유지하시다가 끝에 이제 재결합을 한 케이스도 있으시고요. 꽤 많으십니다. 적지 않아요. 그리고 최고로 정말 오랫동안 별거를 진행하신 분은 한 별거 8, 9년 차에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10년 차 되는 해에 재결합에 성공하신 분이 또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별거 기간이 짧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근데 짧지 않은데, 그럼 그분들이 별거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저한테 의뢰를 한 다음에 실패할 확률이 높았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별거 기간이 길었지만 제가 이끌어드리는 그 가이드에 따라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을 할 확률 자체가 거의 한 80% 정도 되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별거가 길었다면 실패를 당연히 했어야 정상인데, 그렇게 별거가 길었던 분들의 목표 달성률이 80% 이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별거 자체가 이혼을 필연적으로 부르는 요소는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사례들도 많거든요. 뭐 외도 사례들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다른 뭐 도박, 마약 이런 사례도 있을 것이고, 폭력 사례도 있을 것이고, 폭언 욕설 사례도 있을 것이고, 뭐 친지 가족 사례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쪽으로 문제가 있는 사례들도 있는데, 그런 사례들의 평균 성공률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별거 기간이 길어진다라고 해서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감을 가질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한 문제가 무엇이냐가 내 성공 여부를 가르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양한 이유로 찾아오지만 그분들의 성공률은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성공 여부를 가르느냐? 전 첫 번째는 진행하시는 가족님 당사자들이 내 문제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문제 해결 과정에 임하는 자세,
마음가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전달해드리는 대응 방향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숙지를 해서 이행을 하느냐, 이 여부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결과들이 그와 연관되어서 나왔으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1번, 마음가짐이라는 부분, 태도라는 부분은 어때야 되는가? 내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 찾아오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안 될 것 같고, 이게 과연 될까 의구심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상황이 너무 막막하고 그러다 보니까, 답답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자꾸 용기도 잃고 회의감도 많이 드시는 건 사실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그 부분들을 제가 바로잡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용기를 불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용기를 끊임없이 불어다 드리고 마음 관리를 해드리고 자꾸 이렇게 가족님들이 막 이야기를 하는 우려점들에 대해서 수정 보완 작업들을 계속 이렇게 해드리다 보면 나중에 성공하기 직전쯤 가면 가족님들은 제가 따로 뭐 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잃지 마세요. 뭐 마음을 다 잡으세요.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드리지 않아도 스스로가 거기서 용기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어쨌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무장을 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 상태가 온전히 무장이 되었을 때 재밌게도 정말 굴뚝같이 한결같이 이혼을 주구장창 요구하던 상대방의 마음이 딱 균열이 생기고 변화가 생기고 반전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났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정확한 솔루션도 중요하지만 그 솔루션을 이행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그 솔루션의 완성도를 높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음가짐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별거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를 위축되게 만들 거 아닙니까? 불안하게 만들 거고요. 아까 그 가족님의 피드백처럼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 하시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되면 답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너무 의미를 두지 않는 게 좋으실 거다. 실제로 별거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혼 대신에 하는 거거든요. 차선이에요. 이혼을 당장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도 별거라도 하자라는 차선책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물론 뭐 이혼으로 가는 단계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어쨌든 그 차선 상황에서 진행을 한다는 것만 해도 상대방이 막 강력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들 사례 중에 보면 상대방이 너무 극단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집에 맨날 찾아와서 물건을 부시고 법률적으로 소송을 하고, 그리고 뭐 말도 안 되는 막 가족들을 괴롭히고 폭언과 폭력을 막 일삼고 회사로 찾아오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들에 비하면 매우 좋은 환경에서 진행을 하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 상대방이 이혼을 원한다는 거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쨌든 나랑 좀 떨어져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상태라는 거고, 함께 있는 동안 부정적인 감정이 매우 크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상태에서 별거를 하게 되면 거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거리가 생기고 나면 나와 떨어져야 되겠다라는 욕구가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어느 정도 좀 달성이 된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너무나도 허기질 때 밥을 뭐 충분히 먹을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들도 있잖아요. 그럼 너무나도 허기질 때 조금이라도 요기할 거리들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좀 그 뭐 먹고 싶다는 욕구가 조금 가라앉죠. 마찬가지로 막 너무 이 사람과 헤어지고 싶고 갈라서고 싶은데 이혼은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혼을 할 수 없고 계속 붙어서 살아야 되는 상태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자꾸 이혼을 하고 싶은 욕구, 이 사람과 갈라서고 싶은 욕구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별거라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물리적인 거리가 좀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욕구들이 줄어들 수 있는 거고, 그 욕구들이 줄어들면 상대방이 부정적인 감정 상태로 변해가는 그 흐름이 조금 늦춰질 수가 있다. 그리고 별거가 무조건 마이너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별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만 있다면, 방금과 같은 포인트, 뭐 거리가 생김으로써 이탈하고자 하는 욕구를 조금 줄인다라는 차원, 그리고 나라는 사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금 줄인다라는 차원으로 좀 활용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또 따로 긍정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그 환경 내에서
또 추가적인 긍정적인 포인트들을 대응 지침으로써 이제 전달해드려서 더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데도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별거를 하면 무조건 이혼을 하게 된다. 개념을 링크를 걸지는 말자라는 거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든 내가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 유리하게 활용하는 방향은 제가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상황마다 사람마다 그 방향이 좀 다르겠지만 그 사람의 이야기들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실제로 그 상황으로 들어가서 상황들을 지켜보면 거기에서는 필연적으로 실마리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실마리들을 끊임없이 찾아온 저로서는 그런 실마리들을 잘 찾아내서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리는 게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노력을 하기로 결심을 했다라고 한다면 괜히 내 마음이 약해질 만한 그런 소지를 만들지 마시고 용기와 자신감으로 무장하셔서 한번 나가보자라는 거죠. 긍정적인 포인트만 취해가면서 모든 상황에는 플러스 요인이 있으면 마이너스 요인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별거도 마찬가지. 거리가 멀어짐으로써 내가 대응할 수 있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들지만 그에 따라서 플러스 요인은 나로부터 이탈하고자 하는 욕구들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조금 희석시킬 수 있어서 내가 상대방한테 다가갔을 때 내가 상대방한테 접촉을 시도를 할 때 발생하는 경계심이나 거부감을 조금 줄일 수는 있다. 그 긍정적인 포인트만 잡아서 그 포인트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또 솔루션을 찾아가면 또 솔루션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진다라고 해서 이혼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분명히 아니니까 길어진 시간 속에서도 확률은 일정했으니까 그러니까 괜한 우려로 마음 졸이시고 용기를 잃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언제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